자바에서 메서드는 일단은 자바에서는 클래스 내부에다가 메서드는 클래스 내부에다가 올 수 있는 멤버예요. 멤버 메서드라고 되어 있어요. 작성은 어디다 한다? 클래스 안쪽에다 작성합니다. 클래스 블럭 안쪽에다 작성해요. 네. 생성자 안쪽에다 작성하지 마시고 어쨌든 네 여기다 작성할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아나니머스 타입이라고 있긴 한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기다가 보시면 되겠고요. 메서드를 만들어 봅니다. 메서드를 만들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서드를 만든다는 것은 메서드를 정의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라는 건 메서드 블록을 실행을 할 때 메서드를 호출이라고 해서 사용을 해요. 메서드에서 콜, 호출, 그러니까 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사용하려면 정의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성, 메서드를 만듭니다. 메서드를 생성합니다. 정의합니다. 규칙은요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이 앞쪽에가 있는 게 리턴형 타입이고요. 메서드 이름, 매개 변수, 필요하면 괄호 안에다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실행 코드는 이렇게 바디로 나와야 되는데 윗부분을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선언부라고 불렀고요. 또는 헤더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시그니처, 어떤 특징을 메서드의 특징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죠? 메서드의 시그니처가 되는데 메서드의 결국에는 정보, 이거는 메서드가 어떤 것들을 매개 변수를 뭘 하고 이름은 뭐고 리턴 타입은 뭐구나 이런 메서드의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디 부분이요, 그지? 바디 부분까지 포함이 돼야지 우리는 메서드를 정의했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선언부만 있으면 메서드를 선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언부라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라든지 수상 클래스를 만들면 수상 메서드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데 요때가 바디가 없는 메서드를 정의를 할 거예요. 이렇게 바디가 없는 거, 그러니까 정의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해요, 그지? 정의는 아니고 그래서 선언부만 딱 이용해서 사용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메서드가 선언됐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그 교재라든지 요거하고 좀 제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지? 요런 부분은 조금 그 단어적인 선택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개념적인 요소였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메서드를 만들 때 그러면은 리턴 타입과 메서드 이름 매개 변수 그다음에 바디로 구성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리턴 타입하고 여기 있는 매개 변수가 어떤 유형들을 그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지? 얘네들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리턴형 타입이라는 거, 리턴이라는 키워드 뒤에 밸류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예요. 여러분들 로직을 바디 안에다가 구성하다가 보통은 이제 마지막 쪽에다가 리턴 키워드와 함께 밸류를 리턴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당하는 밸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리턴 타입을 void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리턴 타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셔도 상관이 없겠다, 그죠? 그래서 그 의미로 void라고 표기하고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서드 이름 주시고 그러면 매개 변수가 존재하는 놈, 없는 놈으로 구별을 되어 있는 이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턴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그냥 괄호만 표기하시면 돼요. 매개 변수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괄호만 표기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매개 변수가 존재하면 여기다가 이제 변수를 만들어 쓰란 얘기예요. 제가 매개 변수라고 써서 매개 변수를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인트형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인트형 뭐 n 이런 식으로 해서 매개 변수를 여기서 이제 변수를 선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수 선언이 여러 개예요. 여러 개면은 네, 컴마를 통해서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B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 만들어서 내주시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안쪽에다가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괄호 안쪽에다가 변수 선언을 매개 변수 또는 파라미터라고 부르고 있었죠, 그렇죠? 매개 변수라고 쓸게요. 그래서 총 4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예제를 다뤄봤는데 다시 해봐야 되겠죠? 물론 아까도 좀 전에도 만들어 보고 왔었잖아요. 게터 메서드 만들고 왔는데, 세터 메서드 만들고 왔구나.
대표적인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요 가운데 있는 요 두 가지요지. 요 놈을 우리가 어떤 유형별로 보면은 이게 보이드고요. 매개 변수가 존재하는 거지. 가장 많이 쓰이는 유형 중에 하나이고요. 보통 세터 메서드 만들 때 이렇게 만든다 했죠, 그죠? 세터 메서드. 그 다음에 요 아래 거, 요 놈이 뭐예요? 딱 게터 메서드죠, 그지? 그래서 두 가지는 게터 메서드 유형이고요. 나머지는 세터 메서드 유형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가 게터 메서드, 세터 메서드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맞게끔 뭐 여러분들이 필요한 메서드가 있다라면은 뭐 세터 유형처럼 만들어도 되고 게터 유형처럼 만들어도 된다고요. 게터 메서드만 이렇게 해요가 아니고 세터 메서드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일단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메서드에다가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서드 src를 클릭하시고 이 두 가지 메서드만 먼저 다뤄볼게요. 뭐 하는 김에 요까지 해도 상관없겠다, 그죠? 요까지 한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전에 했던 거 뭐 도구를 했었는데 위에다가 메서드 cat 똑같죠. 독도 그렇고 캣도 그렇고 뭐라고 쓸까요? 이거 캣의 이름, 고양이 이름 필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요? 여기도 브리드 할까요? 종 그 다음에 뭐 나이 이런 식으로 필드를 구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게터 세터를 만드는 것들은 왜 그런 거냐면 객체를 여기 있는 필드들을 캡슐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객체를 캡슐화 한다고 했잖아요. 그치? 캡슐화 때문에 사용하기도 하죠. 물론 다른 유형으로도 쓰기도 하는데 접근 제한을 뭘로 만들어줘요? 네, 프라이빗을 설정하게 되면은 외부에서는 여기 있는 캣이라는 필드들의 접근이 제한이 걸려요. 대신에 어디로만 허용해요? 네, 캣 안에 내부로만 허용한다라고요. 내부에서는 여기 있는 필드들의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메서드밖에 없네요. 메서드는 생성자. 메서드나 생성자를 통해서 여기 있는 필드에 접근을 하고 해당하는 메서드를 퍼블릭으로 놓고 사용하면은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퍼블릭 메서드를 통해서 우회해서 여기 있는 필드에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게터, 세터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서드를 만들 때는 보통 그래서 접근 제한이 보통 퍼블릭이에요. 퍼블릭 세터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세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이드 메서드의 유형이었었어요. 세터를 만들 때는 set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누구 넣어줘요?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필드 이름을 같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et name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단어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합성어인 경우에 보통 첫 글자를 뒤에 붙여지는 뒷글자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네이밍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필드도 마찬가지로 합성어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되겠는데 얘네들을 우리는 낙타법, 쉽게 얘기해서 낙타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낙타 혹이 이렇게 나온 것처럼 무록 나와 있잖아요, 그죠? 처럼 여러 가지가 합쳐 있는 모양들이 낙타에 마치 혹이 연상이 돼서 그렇게 낙타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멜이라고 부른다고, 낙타 카멜. 자, 그러면 set name이라는 거는 이름에서도 의미가 부여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세팅할게요. 무엇을요? 필드에 있는 네임 값을 세팅을 해준다. 누가요? 근데 외부에서 메서드를 다이렉트 여기 있는 필드에 접근이 못하니까 메서드를 통해서 필드 값을 수정하려고요. 그럼 외부에서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것들을 연결해 주는 게 매개 변수라고 말씀드렸고, 매개 변수는 여기 있는 괄호 안쪽에다가 선언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보통은 여기 있는 필드 이름하고 똑같이 이름이 전달이 됩니다. 물론 다르게 선언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다르게 선언하지는 않아요. 아까 우리가 간단하게 스프링 갔다 와봤잖아요, 그죠? 다르게 선언하면 인식을 못해요. 똑같이 선언을 하셔야죠.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똑같이 선언해 주시고,
씁니다. 자, 그럼 매개 변수 이름하고 필드 이름이 동일해요. 그러면 서로 구분을 못해요. 저의 목적은 필드 이름에다가 누구를요? 매개 변수 값을 저장할게요 라고 코딩을 한다고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치? 썼는데 얘가 정상적인 코딩이 아닐 수 있다고요. 저의 의도는 그랬지만 컴파일러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요. 왜 그런 거냐면 이 네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컴퓨터는 도대체 누구 거니?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일단은 결정 권한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요. 누구 거니? 라고 하면 얘가 빨간색이 떴을 거예요. 그지? 뭔가 결정을 해버린 거야. 보통 이제 컴퓨터는 결정할 때, 이름을 결정할 때 이 사용하는 것들이 네임이 두 개가 있네? 그럼 누구를 쓸지? 누구 네임일까? 고민하지 않고 누구를요? 가장 가까이 선언되어 있는 거.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준 블럭 중에서 내가 같은 블럭 내에서 먼저 찾는다고요. 같은 블럭에 있을까? 찾아요. 같은 블럭이라는 건 일단 내부에 있는지 보겠죠, 그죠? 근데 이제 메서드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포함하면 이 매개 변수까지 같이 포함해서 보시면 되세요. 매개 변수도 이제 선언부니까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 봐가지고 네임이 있니? 있으면은 이게 네임이 이 네임이구나라고 판단해요. 그럼 왼쪽에 있는 거는 나는 의도가 이쪽에 있는 필드의 네임이라고 판단하고 싶었는데 컴파일러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아니야, 내가 가까이 있는 놈을 나는 항상 취해. 그러니까 이거 매개 변수라고요.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코드는 무슨 내용이냐? 매개 변수 네임 값을 읽어서 어디요? 전달받은 값이 있겠죠, 그치? 전달하면 호출할 때 전달받은 인자의 값이 읽어서 다시 매개 변수에다 넣어라. 이 코드가 된다고요. 그러면 나의 목적은 필드에다가 넣고 싶었다. 전혀 다른 코드가 될 수 있다고요. 주의하셔야 되는 코드죠. 가장 기본적인 코드인데도 여러분들 잘 까먹기도 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여기는 필드에 왼쪽에 있는 거는 공간이 그 매개 변수가 아니고 필드에 있는 네임이에요. 필드 네임이에요 라고 표기할 수 있는데 뭐라고 넣어줘야 되면 클래스를 지칭하는 이 this를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this는 지금 참조 변수라고 했잖아요. 현재 객체의 참조 변수를 대신하는 내부에서 쓸 수 있는 클래스 내부에서 표현하는 참조 변수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지? 클래스 내부에서 현재 있는 객체를 의미한다. 클래스 내에서는 클래스를 의미하고요. 객체에서는 인스턴스와 객체에서는 인스턴스 변수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 클래스 코드에서는 클래스를 지칭하는 this를 사용해서 필드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멤버, 네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세터 메서드를 만들 줄 아셔야 돼요. 나머지 그래서 브리드와 에이지에 대해서도 만들어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뭐 일일이 다 치시는 게 처음에는 추천을 드려요. 나중에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는 결국에는 생략해서 어노테이션 하나만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사용하시려면 여러분들은 사용법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겠다. 자, 세터 메서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죠? 오는 이제 매개 변수는 복사해가지고 집어넣도록 하고요. 브리드니까 this.b 치면, 사실 이것도 제가 복사해서 쓰긴 했는데 간단하게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 치면은 필드나 이런 것들은 다 인식이 돼요, 그지? 브리드 넣고 B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 엔터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빠르게 오타 없이 코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이핑 잘해요. 자동 완성 기능보다 훨씬 빨라요. 하더라도 웬만하면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합니다. 아무리 빨라도요, 결국은 한타라도 오타가 나면 그거는 오타 찾다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자신감 갖지 말라고요. 타이핑 잘한다고. 빨리 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는 코딩은,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터 나머지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할게요. 네.